추석 연휴에 충북에 들어온 차량만 100만 대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거리 두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장마철마다 저수지와 하천을 산더미처럼 뒤덮는 쓰레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그냥 치우는 것 말고 재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인프라 구축에 코로나19까지 공항 활성화를 가로막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도의회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추적 보도해드린 퇴직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누명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도 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충북에 들어온 차량만 100만 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고비를 맞았던 코로나19 사태가 겨우 안정이 됐었는데 또 한 번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당장은 잠잠한데 잠복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이번 주는 지나봐야 한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충북에서 확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3명이 해외 입국자, 나머지도 지역 내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지역 내 동시다발적 연쇄 감염으로 확진자가 하루 10명까지 발생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안정된 모습입니다. 가장 최근 진천 모 요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11명까지 이어진 연쇄 감염 사태까지 명절 직전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환자 발생 없었고요. 9월 30날 전수조사 다시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고 그래서 10월 1일 날 격리 해제했어요. 이제 완료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남은 최대 변수는 명절 이동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지사가 연휴 전날부터 엿새 동안 집계한 관내 유입 차량은 거의 100만 대. 그나마 지난해 추석 전후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줄어 평소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지만 방역당국은 한 공간에 여러 가족이 함께 머물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가 있는 데다 무증상 감염도 있어 당장 괜찮다고 안심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일에서 7일 사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서 충청북도는 오는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의 기존 제한을 연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장마철마다 비바람에 꺾이고 쓰러진 나뭇가지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하천으로 산더미처럼 밀려들곤 하는데요. 처리하는 데에만 엄청난 예산이 쓰이는데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폭우에 충주댐으로 밀려든 쓰레기. 나무와 풀이며 생활 폐기물이 온통 호수를 뒤덮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의 쓰레기 양도 평년의 2.5배 수준. 2달 내내 수거 작업을 벌이고서야 가까스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남은 건 거둬들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나무와 일반 쓰레기를 한 차례 나누고 크기와 종류별로 또 한 번 구분합니다. 모두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티로폼이나 PET병 같은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도 하산 후 고체 연료로 제조해서 발전소나 아니면 시멘트 공장 같은 데 여론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 하천과 도로가 곳곳에서 꺾이고 쓰러진 나무가 대상이 됐습니다. 1차 파쇄를 마친 통나무는 이렇게 잔가지 형태로 남는데요. 한 번 더 가공을 거치면 유기질 퇴비로 쓸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퇴비는 농가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 이미 줄기가 굵은 나무 300톤은 잘라서 화목 보일러를 쓰는 주민에게 땔감용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오래 없었으면 10월 달에 나무를 5톤을 사야 됩니다. 상당히 고맙고 유독 많았던 쓰레기 유입량에 빠른 처리를 위해 업체에 위탁하는 대신 지자체가 직접 나선 건데 비용 절감 효과도 봤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 발생돼서 시에서 직접 수거 처리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5억 원 이상 복구비가 절감된 걸로. 유독 길었던 장마에 늘어난 쓰레기 양.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 속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청호 문희수역의 조류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대청호 문희수역에서 측정된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달 21일 밀리리터당 2만 1,000개에 이어 28일 1만 7,000개 등 2주 연속 10,000개를 초과해 조류 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인 추동수역은 밀리리터당 9,000여 개, 회남수역은 3,800여 개로 측정됐습니다. 추적 보도해드린 퇴직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누명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팀장이 직접 수사를 맡고 가해자로 지목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협박 전화와 수상한 정황 등 각종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누명을 벗은 퇴직경찰 노승일 씨가 당시 피해를 주장한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는 모두 8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 씨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현직 경찰관의 폭행 주장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무고가 될지 여부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폭행과 무관한 진단서를 떼 구속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게 폭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자 사건의 의도라고 노 씨는 주장합니다. 앞서 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도 노 씨의 항의는 배를 들이밀어 밀치는 듯한 행동이라며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단지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자가 허위로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와 진술 등 그 일부 허위 사실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킬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순사 발언과 앞뒤를 이상하게 배웠다는 등의 언행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관건. 현직 경찰관은 줄곧 순사는 나쁜 뜻이 아니며 모욕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원이 순사 표현을 두고 피고인을 모욕한 언행이라고 적시한 데다 실제 이 말을 모욕으로 인정한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 기한인 6개월을 넘긴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말실수일 수도 있고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끼리는 이게 편하게도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표현이 불강력적으로 아니면 무의식 중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노 씨가 일터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근무지인 학교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해당 경찰관이 한 걸로 드러날 경우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 씨와 현직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음성 경찰은 당시 목격자와 동료 경찰관 등도 소환해 사건 발생 시점부터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무장 방해. 무무장 방해야? 배를 쳤잖아. 아 그래? 네, 배를 쳤잖아.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면서도 자료 확보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까지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억울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신뢰를 기반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공권력이 어떻게 바로 세워지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항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는 20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 26일에는 경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현재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8일로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넘긴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발인인 회계 책임자를 당선 무효 유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석 요구에 무단 불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청구는 바르지 않지만 법원 판단은 수용해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식품업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으로 전보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해당 경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난달 29일 대구청 2부장에서 충북청 1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해당 경무관은 연내 승진하지 못하면 올 12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인사가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발급, 청주공항 주변 인프라 구축에 코로나19까지 맞물려 청주공항의 숙제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특위도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최근 활동 기간을 연장한 충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특위. 사실상의 첫 과제로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급한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운항증명 발급이 필요하다고 도의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6월 달 이게 지금 현장 검사만 할 때도 정비 인력 다 인원 다 채용하라 해서 다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에어로케이는 1호기를 도입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등 140여 명을 채용한 채 넉 달 가까이 현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 운항증명 발급이 언제쯤 될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주공항 주변 인프라 구축도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가 발표한 청주공항 복합 신도시 조성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항공사로 인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 최근에는 충청북도와 청주공항 관련 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청주공항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고3 수험생들의 대입 수시 준비를 돕기 위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진학 전문교사 2명을 학교로 파견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학교별로 개설이 어려운 수능 선택 과목 지도를 위해 청주와 충주 9개 거점 학교에서 공동 방과후 수업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속리산의 단풍이 예년보다 다소 일찍 찾아와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사무소는 지난주부터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단풍이 시작됐고 이달 넷째 주쯤 세족길과 법주사 주변 저지대가 물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양동 계곡과 쌍곡 계곡 주변도 마지막 주에 단풍 절경을 보일 전망입니다. 올해 속리산 단풍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중순까지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대학교에서 성희롱과 추행 등 각종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청주대에서 징계가 이뤄진 교수 성비위 사건이 모두 8건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